본인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위태로움을 가지고 왔는지 심각히 생각해보고 사죄해야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유아틱한 사고를 지닌 미숙한 정치인 하면 이준석이었는데요. 이준석 가뿐히 제낀 사람 있죠. 한동훈입니다. 아직도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어리석은 편협주의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이요, 7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떴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좀 보였는데요. 띠꺼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쳤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국민의힘에서 23마리 들고 나와서 탄핵 1등 공신으로 자리 잡은 한동훈 때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된다 라고도 했는데요. 꼬리 자르기인가요? 비굴함인가요? 이 공수처의 오동훈이는 이쪽 채이고 저쪽 채이고 개밥의 도토리가 된 것 같은데요. 영국 BBC가요, 이 한동훈을 한국 보수의 배신자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 대단한데요. BBC도 인증한 글로벌 K 뒤통수에 대한 기사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현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 그 사인을 받아간 대학생이 한동훈 보는 앞에서 이 사인을 북북북 찍기도 했고, 어디 갈 때마다 쪼그라든 지지자를 보면서 예전 같지 않다, 또는 이거 약간 거품의 세력, 이거 언론과 어떻게 짬이 해서 올려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 제대로 말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이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 이거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얘 지금 뭐 정신상태 좀 안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법원의 절차상 문제 타령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요, 이 뇌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처음 인간 아닙니까? 이 민주당도 이 비상계엄이 뇌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뇌란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두 사람이 있죠. 제가 기억에 그 국회 정문 앞에서 이건 내란이야, 내란 수계야 라고 했던 이준석이 있고요.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언론 기자들 앞에서 내란죄를 자백한 겁니다. 이거 한동훈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몰았습니다. 내란 수계로. 그렇게 몰고 탄핵까지 쭉쭉쭉 이끌었죠. 그렇게 국민들 선동 딱 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한동훈이면 와, 윤석열이면 으 할 줄 알았는데 국민들이 눈을 떠버렸죠. 그래서 한동훈이 원래라면 당대표 쫓겨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당대표 쫓겨나서도 나오려고 1월부터 뭐 꼼지락꼼지락 했었잖아요. 그런데 손 꽂을 것도 없어서 본인이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해가지고 2월, 3월 이런 식으로 막 언론을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 한동훈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가지고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으면 당연히 구속은 취소되어야 된다. 헛소리 짓거리고 앉아 있는데요. 이 한동훈의, 그리고 뭔지 모르는 이런 거북함을 이 BBC가 다뤘는데요. 한동훈을 한국의 보수의 배신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런 글쓰기 참 힘든데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드라마의 중심에 선 배신자 한동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한동훈이가 2024년 12월 3일 갑자기 속보가 떴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 발표 예정이라는 거다. 한동훈은 국회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 그날 밤 바로 해제되지 않는다라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뛰어갔다. 이렇게 한동훈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BBC 기사에서는 대한민국은 정치적 격변에 휘말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과 친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이 12월 3일 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 BBC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어떤 포인트인지를 먼저 잡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BBC 코리안과 한동훈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의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라고 말한 한동훈의 인터뷰 기사를 담았고요. 그러면서 이 BBC가 뭘 다루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갑작스러운 건데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누가 이 계획을 알고 있는지조차도 불분명했다. 하지만 그 후 몇 시간 동안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뒤집기 위해 앞장섰다. 그러니까 배신자가 된 한동훈. 이 BBC가 다루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는 많은 생각이 담겨 있을 거야를 베이스에 두고 지금 배신의 세력 한동훈을 조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몇 주 후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빠밤. 그의 결정은 국민의힘 주류 세력으로부터 배신으로 낙인 찍혔다. 결국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게 되었다. BBC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셨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 숫자보다 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차원으로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 내부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를 믿지 않았다라는 게 이 내용 안에 뽑히죠. 왜? 당대표가 한동훈이었으니까. 저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뒤집은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순간이 온다면 같은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다며 한동훈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시각에서 그는, 그러니까 한동훈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장본인이었고 이후 탄핵을 주도한 것은 예상 밖의 행보였다. 일단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지금 반짝반짝 거릴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50세의 나이에 당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따라오는 반짝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각종 스캔들과 정치적 실패로 얼룩졌다. 특히 2024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패배였다. 자,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도 한동훈은 보수 지지층의 강한 지지를 받으며 차별화하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좀 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총선 폭망에 책임을 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던지고 본인은 지지를 받겠다라고 차별화한 것. 그러면서 본인을 차기 대권 주자로 띄웠던 그런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월 3일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의 상황이 급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도 완강하게 버텼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국민의힘 강경파들은 윤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방어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면서 좀 지켜달라, 시간을 벌어달라, 그렇게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한동훈은 콧구멍 벌렁벌렁 거리면서 왜 저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이러고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에 결정을 사과를 했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를 거부하면서 관저에 머물렀다. 그는 국가가 위험하다라는 주장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처음에는 한동훈이 12월 7일 진행된 첫 번째 탄핵 표결에는 보이콧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령 당시에 한동훈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 지시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지인이
그러니까 한동훈의 지인이 홍장훈의 말을 전해줘서 목숨에 위협을 느꼈다라고 회상했다. 이후에 한동훈은 민주당과 손을 잡고 민주당과 손을 잡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 탄핵 소추안에 친한파 찬성표를 주도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을 당하며 직무가 정지됐다. 한동훈이 했던 말을 다시 담았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바랬습니다.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바랬을까?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성공하기 바랬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켰어야죠. 지키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조기 사퇴하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 축출 세력의 가장 앞장섰죠. 국민들 앞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외교고 뭐고 국내 정치고 손을 놓고 그냥 직무 정지 상태로 본인이 뭔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정부 운영하겠다. 이런 헛소리하고 자빠졌었죠. 그러면서 한동훈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게 미래를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한동훈은 반국가 세력들의 체제 전복 위기 속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에서 느껴지는 거죠. 한동훈이 정말 멍청하지 않으면요, 본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본인이 서 있는 그 위치를 모른다라는 건 멍청하다에 가깝죠. 정치는요, 이게 똑똑하다라고 되는 게 아니죠. 공감을 해야 되는 거고, 좀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눈도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봅니다. 한동훈이 굉장히 좁은 시야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BBC에서는 어떻게 한동훈의 미래에 대해서 다룹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대표에서 사퇴했지만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2달간 고민하고 고민했다라고 하면서 책을 썼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계엄 선포 이후 2주간의 혼란스러운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정치적 야망을 가진 인사들이 책을 출간하는 것이 대선 출마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곤 하는데, 그래서 한동훈이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다. 한동훈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본다. 한동훈은 정치적 전망이 불투명하다. 와, 여기서 박수가 빡빡빡 나와야 되겠죠. BBC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담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의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은 폭망 6%에 불과하다. 2024년 1월 22%였던 지지율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치다. 그의 행보에 분노한 국민의힘 내부 강경파들은 한동훈이 대통령과 당을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굉장히 순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좌파 뿌락지로 이제 역사에 기록될 배신 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한동훈은 자신의 책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을 한다. 지가 경험한 것과 생각한 바를 솔직하게 기록한 책을 출간했을 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복귀한 건 아닙니다. 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말이죠. 이 BBC가 한동훈이 그 현실 파악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좀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BBC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푸틴도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BBC 기사를 쭉 보면서 이렇게 맹비난, 배신자다라고 하면서 심하게 다룬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밥맛 정치인 한동훈이다라고 볼 수 있죠. 진짜 나락가기 일보 직전의 한동훈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은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본인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위태로움을 가지고 왔는지 심각히 생각해보고 사죄해야 되는 겁니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죠. 머리 깎고 단식 투쟁을 한다라고 해도 보수 유권자들은 그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